이른바 땅콩회왕 사건의 주역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. 네,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앞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.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죠. 하지만 그녀의 노력과 반성 얼마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내용입니까? 지금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석이 있다고. 네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현아 전 부상수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. 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 거나 피해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현아 부사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조 브로커가 한진 측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. 야, 이거 나한테 뭐 좀 해주면 내가 선일 때 가가지고 구치소생활 편하게 하게 해줄게. 내가 뒤 좀 편하게 봐줄게. 구치소생활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하게 해줄게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법조 브로커가 한진 렌터카 있지 않습니까? 한진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 그 정비 사업권을 받아요. 대가로. 그렇게 받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 예전에 보면 문희상 의원이 그 한진 측에다가 그 처남 그 취업 청탁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수사하다 우연히 나온 거예요. 네. 예.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뭐야 이거 법조 브로커로서 구치소생활 편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 받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이 연모 씨라는 사람이 그 변호사법 위반이죠. 알선수재로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. 그 상황에서 들려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편의를 받았는지는 아직은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명백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진짜 뭐 구치소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뭐 좋은 방에 배정을 하고 뭐 좀 편의를 받 이랬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을 피해자 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죠. 네, 51살의 연모 씨 한진 렌터카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뭔가 편의를 봐줬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어떤 식의 편의를 좀 봐줄 수가 있었던 걸까요? 이게 구치소 생활이 힘들어요. 네. 당연히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힘듭니다. 그러니까 방 배정 같은 거, 뭐 독방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, 조현아 부사장이. 그렇죠. 네. 방 중에서도 좀 편한 방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같이 있는 수감자들이 좀 굉장히 지내기 편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좀 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거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뭐 재벌 2세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들이랑 있었다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. 네. 그런 편의, 좋은 방에 좀 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, 예를 들면 면회할 때, 예를 들어서 뭐 대기실에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, 뭐 구치소 보면 쭉 여러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보면 모 재벌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 변호사 불러다가 독방처럼 쓰는 방들이 예,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 남부구치소는 사실 서울 중앙 안양구치소처럼 의왕구치소 방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좋은 방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배줄 수 있는 게 있죠. 네,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시죠. 네. 이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요, 사실. 실제적으로요? 실제로 네. 많이 시도를 해요. 그런데 거기 이제 브로커가 붙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거죠. 근데 제가 하나 놀라운 건 일반인도 알고 재벌 아닙니까? 네. 이 재벌인 한진 정도가 이런 법조 브로커에 놀아놨다. 전 여기에 이제 포커스 맞춘 거죠. 네. 한진에 이 정도밖에 시스템이 안 됐나. 왜냐하면 조현아 전 부장 사건 처음 터졌을 때도 이 정도로 사건을 핸들링 못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키우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이런 법조 브로커한테도 좀 놀아날 정도의 어떤 한진의 역량 이런 게 사실 저는 조금 좀 실망스러웠어요, 이번에. 근데 실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편의 제공하는 걸 제한을 했고 네.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5월 선고 이후에 실제 렌터카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받았다. 그것도 우연한 게 범죄 첩보를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받았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무슨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죠. 그건 아직 수사 중인 거죠. 만약에 유성 교수님 만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? 조현아 전 부사장 이미지에도 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? 그 이미 뭐 타격에서 더 갈 거야 없겠죠. 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죠. 처음에 나는 배려가 부족했다. 내가 들어가서 겸손히 그 안에서 또 배려를 배우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언니가 그 비벼준 비빔밥에서 배려를 발견했다.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그 한진 그 용역
그 정비권을 수주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제공했던 게 그 비빔밥을 비벼준 언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적어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사실이 이제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계속 지켜봤던 국민들도 도대체 이 사람들의 편의는 어디까지인가 돈이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는 있겠죠. 네.